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이 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국민들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성원, 김인원 두 사람을 기소했고요. 이용주, 안철수, 박지원은 무관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가 나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까지 오늘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용주는 공명선거 출신 단장이었잖아요. 수석 부단장이 김성호였고요. 김인원 변호사도 부단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보 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물론 불구속이고요. 근데 이용주 공명선거 출신 단장하고 안철수 후보, 박지원 선대위원장, 당시 당대표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처리 차원에서요. 조작을 한 게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낸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근데 그 증거가 조작이 됐는지 알았냐 몰랐느냐를 조사해갖고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 밑에 있는 누군가 무슨 거짓말 해갖고 사기를 치더라도 내가 얘가 사기치는지 몰랐다 그러면 내가 얘 사기를 통해갖고 얼마의 이득을 보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꼬리 달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하나도 안 건드려 놓고 당직자만 다 지금 꼬리를 자르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죄를 넘겨 씌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박지원이는 이유미 조작 사태라는 거야. 그 하나가 혼자 조작한 사태였다라고 마치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의원들은 다 모르고 밑에 있는 당직자들이 지들끼리 짜고 조작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논리가 통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논리라 그러면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예? 정봉주 의원은 자기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이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걸 발표했다는 것만 갖고 1년을 실형을 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똑같은 내용인 건데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 조작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의원들과 그 당시 앞장서서 나발을 불었던 모든 애들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막 가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 희생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은 다 빠져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조금 차분하게 하셔야 될 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걸 수사하는 방향을. 하나는 조작 사건이고요.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예, 유포 및 비방해서 지금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이 조작 사건은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했거나 결재를 내렸거나 하는 증거가 확실히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증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검찰이 철저하고 공명하게 수사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봉주가 당한 그 1년 실형 받고 자격정지 10년이었죠. 이렇게 받았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사가. 그 전까지는 조작 사건이었고요. 이 문건을 조작했던,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검찰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갖고도 국민의당 그 당시 당대표였던 어르신 목 내놓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조직적으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목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내놓으실려나? 그분이 이유미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미가 모든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미는 사실은 평당원도 아니었잖아요. 당직자였어. 물론 뭐 그런 허접한 당직들을 무지하게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얼른 당직자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평당원처럼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이 건은 수사가 계속될 거고 하나 더는 있습니다. 문준영 씨를 고소고발한 사건도 있어요. 국민의당이나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고발한 사건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검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다. 그래서 무척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현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선 공작 조작 게이트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이 밝혀진 것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왜 안철수가 나타났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사 과정이나 발표 과정에서는 마치 당과 상관없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 있던 안철수가 검찰 발표가 나자마자 당에 들어와서 당직자들과 함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건 안철수가 정말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라는 일종의 예고야? 예고? 예고편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확 들더라는 거죠.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안철수가 그 당대표 출마는 못할 거고요. 이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죠. 개쓰레기라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자기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다 정리가 검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건 쓰레기예요. 인성이. 그냥 선의로 한번 얘기 설명하면 안철수 말만 그대로 고지것대로 믿는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지켜봤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했고요. 지금 이제 최종 결론 비슷한 게 물론 법적인 지금 단죄를 받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뭐 사과를 한다 이런 모양새이긴 한데 저는 그 개연성은 안철수가 전당대회 출마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밑밥을 까는 걸 수도 있는데 도의적으로는 사과하는 게 맞죠.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지금 지지율이 꼴찌 나오고 있잖아요. 원내 정당들 중에. 그렇다 보니까 사과하고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쌩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라는 게 있냐면 부끄러운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요식행위로라도 대국민 사과를 다 거기에 있잖아요. 폴더 인사로 엄청 거기에 숙였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오지 않을까는 일말의 희망, 기대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눈물 흘리는 이현주 의원이라고요. 트위터에서는 식후에는 클릭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RT되고 있습니다. 왜 울어? 일명 녹즙이라고 하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설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천정배나 정동영 이강 구도로 갈 거다. 나머지 중진의 문병호라든지 이현주도 나온다 그랬대네요. 김한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천과 정 누구에게 안철수를 안고 가줄 거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폭탄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됐다가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안철수계 또는 이른바 숨어있는 MB계로 불리는 그 안철수의 따까리들이 당에서 축출될 위기감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전면에 다시 부각한 게 아닌가라는 일부의 의혹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숨어 있다가 나중에 또 선거 큰 거 있을 때 나타나느냐 아니면 비난의 화살을 맞고 가느냐인데 안철수 쪽 참모들이랄까 그쪽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숨어 있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맞을면은 맞고 정치에 오래 떠나 있잖아요. 그것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럼 다시 복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유혹을 먹기는 먹더라도 출마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 왜 언론 지상에 노출이 자꾸 되냐면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집 앞에 가서 출마하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잖아요. 1인 시위 같은 거 하면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안철수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으나 국민의당의 존폐와 관련해서 그래도 내가 사실상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 아니냐. 그런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당대표로서 내 존재감 보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밑발 까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랑 붙어서 3등 해버리는 거야 또. 그러면 완전히 정치 생명에 간판 내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치워야지. 이 끈질긴 불가사리 같은 안철수 아직도 이 상황에서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제대로 된 정치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정치를 어떤 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렇죠. 죽여도 안 죽는 무좀균 같은 이 V3 생각보다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라도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해 안 간다 그렇지만 그들 자체가 지금 사실상 지지율 같은 거나 분위기를 보면은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지지율이 완전히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속이라 그러면 존폐의 위기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 그 절박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철수 나오면 안 돼? 이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그래도 국민적으로 대선에서 3등이나 났던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판해 줌으로써 그나마 국민의당이 존재의 가치를 좀 부각시켜 보겠다 이런 궁여지책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사과를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검찰이 자기네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요.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원래 자체 조사했을 때는 이은미 혼자 다 했다 그랬어. 근데 지금 5명이 연루돼서 기소가 됐어요. 결국은 혼자 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국민의당 주장처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는 줬어도 최소한 니네 안에서 5놈 이상의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어 하고 검찰이 말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자체 진상조사에서 내었던 단독범이다. 나머지 아무도 개입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발표가.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럼 국민의당 그런 당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이거는 그냥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검증을 자체를 아예 안 해보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그냥 들이밀었다. 근데 이용주도 몰랐고 박지원도 몰랐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박지원이나 이용주 같은 사람들, 박지원은 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린 사람이고 이용주는 이런 거에 빠삭할 수밖에 없는 검사 출신인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심지어는 언론사 기자들도 뭔가 이거 이상해서 보도를 안 할 정도. 대선 한참일 때 며칠 안 남았을 때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도를 안 해줘요. MBC 같은 데만 받아서 보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몇 개 회사만, 몇 개 언론사만. 그런 정도로 뭔가 친빙성 희박함. 대선 전국에서 있을 일종의 유언비어 마타도 가짜뉴스 같은 거 정도기 때문에 책임 안 지려고 언론사들도 안 받아준 뉴스란 말이에요. 요거를 박지원이나 이용주 같은 사람들이 몰랐다?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검찰의 워딩도 최대한 검찰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검찰 발표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증거가 없어.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책임.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는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파면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박근혜는 사실상 죄가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도덕적 책임이 훨씬 큰 사안인 거예요. 형사적 책임은 단순히 증거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증거가 안 나와서 이용주하고 박지원하고 안철수는 관계없는 걸로 나왔어. 만세 이 상황이잖아요. 정말 뻔뻔한 거예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 이 자체는 누가 봐도 허접한 거 알면서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허접한 거 알면서도 대선이 급하니까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잖아. 심지어 좀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분명히 허접하다는 거 알고 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 심지어는 그냥 밀어붙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 조작에 대한 건 그래 증거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공식 석장에서나 인터뷰에서 입에 담았던 그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이나 어떤 당직자나 대외 기자회견 발표를 했던 사람들 자체는 이 유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증거가 옳든 안 옳든지 간에 그거를 유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정봉주처럼.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의 실형들은 다 때려 맞아야 된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문준홍 씨 입에 담았던 놈들은 그래야 법이 공평한 거지. 이 검찰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당이 사과를 하고요. 뜬금없지만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박주선이가 검찰의 제보 조작 수사 결과와 당 진상조사와 차이가 없다. 나 참. 정말 뻔뻔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가 허구로 국민의당을 모욕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그 개전의 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용서의 그 마음이 안 나와요, 얘네들은. 잘못했다고 느끼면 사소한 디테일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어그로를 끌고 있네. 아니 도대체 이런 놈들이 1년 반 전까지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핵심 부서에. 진짜 뻔뻔하다. 이유미가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것,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나 그들의 쉴드를 최대한 받아준다고 해도 그럼 왜 사과를 하는데 지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면 봐라 우리 문제 없잖아. 오히려 민주당 반성해라고 규탄 대회를 했어야지. 그럼 오늘 사과를 하지 말고 이 새끼들아. 맞지? 우리는 관련 없는 거 봤지? 일개 당원 이유미가 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안철수 박지원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나 진짜 에이거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의원들은 다 모르고 밑에 있는 당직자들이 지들끼리 짜고 조작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논리가 통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논리라 그러면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예? 정봉주 의원은 자기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이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걸 발표했다는 것만 갖고 1년을 실형을 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똑같은 내용인 건데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 조작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의원들과 그 당시 앞장서서 나발을 불었던 모든 애들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막 가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 희생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은 다 빠져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조금 차분하게 하셔야 될 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걸 수사하는 방향을. 하나는 조작 사건이고요.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예, 유포 및 비방해서 지금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이 조작 사건은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했거나 결재를 내렸거나 하는 증거가 확실히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증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검찰이 철저하고 공명하게 수사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봉주가 당한 그 1년 실형 받고 자격정지 10년이었죠. 이렇게 받았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사가. 그 전까지는 조작 사건이었고요. 이 문건을 조작했던,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검찰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갖고도 사람들은 제보 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기소했어요. 물론 불구속이고요. 근데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 단장하고 안철수 후보, 박지원 선대위원장, 당시 당대표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처리 차원에서요. 조작을 한 게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낸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근데 그 증거가 조작이 됐는지 알았냐 몰랐느냐를 조사해갖고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 밑에 있는 누군가 무슨 거짓말 해갖고 사기를 치더라도 내가 얘가 사기치는지 몰랐다 그러면 내가 얘 사기를 통해갖고 얼마의 이득을 보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꼬리 달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하나도 안 건드려 놓고 당직자만 다 지금 꼬리를 자르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죄를 넘겨 씌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박지원이는 이유미 조작 사태라는 거야. 그 하나가 혼자 조작한 사태였다라고 마치 자기 국민의당 그 당시 당대표였던
어르신 목 내놓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조직적으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목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내놓으실려나? 그분이 이유미 저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미가 모든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미는 사실은 평당원도 아니었잖아요. 당직자였어. 물론 뭐 그런 허접한 당직들을 무지하게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얼른 당직자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평당원처럼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이 건은 수사가 계속될 거고, 하나 더는 있습니다. 문준영 씨를 고소고발한 사건도 있어요. 국민의당이나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고발한 사건,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국민의당의 입장이 검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다. 그래서 무척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현 대변인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이 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국민들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성원, 김인원 두 사람을 기소했고요. 이용주, 안철수, 박지원은 무관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가 나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까지 오늘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용주는 공명선거 출신 단장이었잖아요. 수석 부단장이 김성호였고요. 김인원 변호사도 부단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